제목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신 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그동안 어떤 게 나왔냐면, 뭐 DNA, RNA, 그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잠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DNA가 뭐고 RNA가 뭐고 이제 이런 것들 개념만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대사치료 프로토콜 저희가 쭉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지금 요거 니클로사마이드 여기 보면 지금까지 좀 어느 정도 정리했거든요. 보면 여기 때 이버맥틴이라는 것도 했었고, 니클로사마이드 여기 구충제잖아요, 그죠? 구충제. 그리고 여기 또 원래 이제 여기 메벤다졸, 저 메벤다졸하고 같이 쓸 수 비슷한 종류가 알벤다졸이나 뭐 펜벤다졸 뭐 이런 이 종류. 지금 구충제는 지금 쓰이는 것들 어느 정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제 니클로사마이드 이제 마무리 이제 할 건데, 뭐 그때 봤듯이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한 기생충제로 쓰이는데 항암작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니클로사마이드가 뭐 항암작용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질병에 쓰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그때 다뤘고, 그때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는 항암작용 하긴 하는데, 그럼 어떤 원리로 항암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지나갔어요. 해보고 넘어갔는데 너무 어려워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죠. 요멘산이라는 거. 이게 니클로사마이드 이제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그 관련된 논문들, 물론 무지 많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추려가지고 어떤 암들의 지금 이제 이런 거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대략 한번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걸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유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DNA, RNA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저거 아무런 읽을 수가 없어요. 저런 것들. 그러니까 항암 원리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게 항암작용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 먹어야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대략적으로 이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항암작용 하는구나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비록 이제 우리가 암 대사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전혀 유전자나 이런 걸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하자는 거,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우리가 그걸 분자 생물학이라 불러요. 분자 생물학에서 지금까지 많이 연구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바탕으로 해서 항암 원리를 지금 다 파헤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니클로사마이드는 이게 이제 이런 전에 실린 거죠. 바이오 메디슨 파마코 세라피라는 데 실렸는데 니클로사마이드 써있네,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ROS 메디에이티드 되는데, 이 ROS는 활성산소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활성산소라는 걸 ROS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에 의한 매개, 이거 활성산소 매개에 의한 셀 데스, 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 뭐래서 계속 지금 나왔잖아요. 암세포는 원래 자멸사, 에파토시스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문제 있는 세포는 세포 자멸, 세포 자살, 그 아포토시스 혹은 뭐 에파토시스라는 지금 계속 그거 나와요. 한번 나오는 거 계속 한번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그 단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게 안 되는 게 암세포라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활성산소에 의해서 매개되는 이런 그 세포의 죽음을 이끌어낸다, 향상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자, 이런 거 C준 액티베이션 이런 거 중간중간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저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뭔가, 그래서 그냥 간단히 그래서 좀 정의된 거를 찾아봤어요. 자, C준이라는 거는 자, 그냥 유전자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런 거 나올 때 뭐다? 유전자. 유전자로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내가 여기 한 거 지금 약간 좀 해놨는데, 이것만 한번 보시면 설명을 좀 간단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C준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 저거 그냥 유전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뭐 C준, 준비, 준뒤의 세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면 유전자는 대충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뭔지. 그리고 전사인자,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때 할 때 전사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래서 나중에 할 거예요. 이 전사인자, 이거를 코드하는 유전자군의 총칭이다까지만 그냥 알면 돼요. 저런 거 나왔을 때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유전자 궁금하시면 더 공부하시면 되는데, 저런 거 나왔을 때, 유전자구나. 그러니까 대사치료 저런 데서 지금 쓰인다고 해가지고 유전자 전혀 무시하고 사실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이런 게 유전자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여기 쭉 한번 제가 뒤에 볼게요. C준 단백질 이렇게 돼 있죠. 단백질. 공통구조는 그 DNA.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지금 이런 게. 결합 영역이고 아미노산. 이 풍부한 영역과 인접한 류신 지포로 구성된다. 사실 뭐 저거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보면 아까 여기서는 분명히 유전자라고 해놓고 여기서 또 단백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단백질이라는 말이 쓰였고 여기 유전자, 그 다음에 DNA,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쓰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인지 뒤에서 잠깐 언급할 겁니다. 자, 그래서 C주는 유전자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유전자를 찾은 거야 이렇게. 뭔가 암과 관련된 유전자 C준이란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니클로사마이드가 쉽게 말해서 암세포를 죽인다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그 내용을 좀 간추린 건데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라디오 세라피는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잖아요.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이 논문은 방사선 치료할 때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요 니클로사마이드를 방사선 치료할 때 같이 해봤더니 단독으로 방사선 치료할 때보다 효과가 더 올라가더라 그런 내용인데 어떤 그 반응을 통해서 그런 거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지금 여기 써있다 요거 이게 뭐예요? 계속 나온다 저 계속 나와요. 에파토시스 저거 세포 자멸사 세포 자살 이걸 통해 가지고 저 에파토시스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ROS가 뭐라고 그랬어요? 활성산소. 이제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 인터넷 보면서 이게 넘어가요. ROS. 영어로 약자가 Reactive Oxygen Species에서 활성화된 산소 종들을 말해. 대표적으로 H2O2라는 거. 우리말로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도 활성산소 중에 하나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우리말로 이제 과산화수소란 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그 세포를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만들어서 방사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암이었냐? 논 스몰 셀 런 캔서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논 스몰 셀 런 캔서. 런 캔서 뭐예요? 폐암. 폐암. 논 스몰 셀이니까 비소세포 폐암. 여기서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 케이스를 가지고 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논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논문은 아드레노콜티카 카시노마는 우리가 이제 부신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부신? 우리 몸에 부신이 있어요. 부신이라는 게 신이 그 콩팥 신자잖아요. 콩팥 옆에 짧게 붙어 있는 거기서 부신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그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부신. 그래서 부신 이걸 피질. 그 중에서 부신 피질이라는 건데 좀 드물긴 해요. 저 암은. 부신 피질 암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내가 여기서도 어쨌든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이런 거. 이게 보세요.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사또네, 사또. Screened a Small Molecule Library. 이게 쭉 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그래서 저런 이제 대사약물들 있잖아요. 지금 뭐 니클로사마이드 저런 거 어떻게 했는지 저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2492개나 되는 약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기 몰레큘은 뭐냐면 작은 아주 분자들로 된 이런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약물 리스트가 있나 봐요. 그걸 쭉 이제 검색을 쭉 한 거야. 스크린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저기에 효과가 있는 그런 걸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논문들이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충제들 암에 효과 있다고 쓰이는 구충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약물들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저런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쭉 약물도 기존에 있던 약물도 검색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약물이 당장 쓸 약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약물들을 이렇게 효과 있는 걸 그렇게 집어내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런 표현이고 이게 보니까 니클로사마이드가 프롤리퍼레이션은 요거 이제 증식하고 막 커지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지고 하는 것을 인힙이 막아주네요. 니클로사마이드가 요 암에서 부신 피질 암에서 또 있네요. 요거 그죠?
에포토시스 계속 나오죠. 이젠. 그래서 에포토시스 계속 얘기지만 세포 자멸사 스스로 죽는 거예요. 세포가 죽이는 게 아니라 세포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면 그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 세포 자체가 그걸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화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암세포에는 저게 에포토시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 에포토시스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연관돼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이런 것 때문에 막혀요. 사실 일반인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에피셀리알 투 메sen키말 트랜지션이라는 이런 단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는 내가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그래서 요런 하나의 이제 이걸 감소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리덕션? 저걸 감소시킨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지금 해놨어요. 에피셀리알은 상피란 거고, 메젠키말은 간염이란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피부 같은 데 있잖아요. 몸을 보호하는 피부나 이런 거를 다 상피세포라고 그래. 상피세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위장도 보면은 그 안에 그거 다 상피세포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이제 에피셀리알 상피세포고, 요 간염이란 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이렇게 좀 결합시켜주는 조직들, 예를 들어서 뼈, 연골, 그 다음에 조혈, 그러니까 뭐 혈액과 관련된 거, 아니면 결합 조직 등등을 말할 때 요거 이제 간염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상피세포였다가 이게 그런 간염세포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암세포의 특징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세포가 딱 그 자리에 고정이 돼 있어요. 상피세포는 못 가. 다른 데를 못 움직이는데,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움직일 수가 있어. 그리고 침윤. 다른 기관이나 그 조직이나 그런 데로 이제 막 이렇게 쳐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침윤. 그래서 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전이 되는 거. 그래서 그 특징을 말하는데 그냥 쓰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줄여서 EMT, 상피 간염 이행이라는 건데, 어쨌든 암세포가 저렇게 성질이 변해서, 원래는 상피는 아까 쉽게 말했지만 그냥 그 피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피세포인데, 성질이 아까 말한 그런 세포로 그 성질이 변하면서 결국에는 암세포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이 되고 막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암세포의 성질이다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대요? 리덕션, 감소시켜. 못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퍼지지 말게 하는 거지. 좋은 거죠, 그죠? 니크로스만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런 부신피질에서도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브레스트 캔서, 이건 유방암이네. 유방암의 경우에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 WNT, 베타카테닌, 뭐 mTOR 종종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사실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거야. 저희 니클로사마이드가 해봤더니. 그래서 저거 뒤에서 정리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 일단은 요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 윈트 신호, 계속 나올 거예요.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 이런 것들을 조절 못하게 만들고, mTOR도 마찬가지. 저것도 그 뒤에서 이제 보면 뭐 전사인자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럴 거고, 스테스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유방암에 효과 있다. 여기 또 나오죠. 에포토시스 계속 나와. 그러니까 저기 세포 자멸사를 그래서 유도해 내는 거야. 계속 암세포 그렇게 하게. 지금 해봤더니, 그리고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그러니까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잘 알 텐데, 그 중에서 3중 음성 유방암, 굉장히 이후가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된 걸 보여주고 있다. 이게 또 나왔죠. 에피셀리알 2 메젠키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아까 조금 전에 했었죠. 뭐 했어요? 상피, ETM, 상피 간엽, 전환. 이게 되게, 이거를 리버스, 못하게, 그죠? 리버스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지, 이렇게. 트랜지션을 변하는 거. 그런 원리로 해서 어쨌든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문. 이번엔 콜론 캔서는 우리가 이제 대장, 결장암, 그쵸? 거기에서도 이제 효과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한번 요거 그냥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원래 이제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항암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do not target one of the most important underlying pathological mechanism이고, 이거 윈트, 아까 신호,
계속 나왔죠. 저 윈트 신호를 막아줘야 되는데 저 항암제가 못한대요, 저게. 이걸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나오는 게 이 베타 카테닌 이제 그건데 결국에는 여기 또 나왔죠. We screen the small molecule library. 약물이 이건 1200개네. 이미 승인한 약물 전에 1200개를 쫙 스크린 해가지고 해가지고 약물을 찾아낸 거, 효과 있는 약물들을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일이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고 약물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논문 쓰고 하는 거예요. 약을 찾아내가지고 이거 효과 있다고 백해진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니클로사마이드가 걸린 거죠. 딱 이제 스크린 해보니까 그래서 니클로사마이드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여기서 아까 말한 윈트 베타 카테닌 이 신호를 막아줘서 대장암에도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성장을 더 못하게 대장암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 저널 오브 캔서라는 데 나온 건데 이건 무슨 암이죠? 오버리 카시노마. 그래서 이건 난소암에도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성장을 못하게 막는 거네요. 이거 셀룰러 바이오 에너제틱스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에너지 대사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대사를 좀 방해해서 성장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논문들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암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줬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래서 니클로사마이드가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게 여기 스테3, 뭐 나치, 옥스퍼스 그리고 NF 카파 비 윈트 신호 엠토로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이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 그 내용이었고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스타 신호는 뭐였어요? 이거는 여기 보면 전사인자라고 돼 있어요. 전사인자. 전사란 말 잘 해놓으세요. 전사인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윈트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신호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뼈 전이 일으킬 수도 있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뭐 유방암이나 결장암, 난소암 등 이런 데에서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신호가 관여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막아줘서 항암작용을 일으킨다는 거. 그다음에 나치 신호도 있는데 이건 이제 자궁 경부암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심익 유전자와 관계돼서 훨씬 더 암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그런 신호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이제 쭉 나오네요. 위암, 뭐 자궁 경부암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니클로사마이드를 쓰니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신호였고 여기 제가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가 대사 치료하는 것 중에서 여기 옥스포스라고 나오거든요. 계속 나왔어요. 이게 포도당 대사예요. 포도당 대사. 포도당 대사에 5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옥스포스는 요거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포도당이 딱 들어와서 에너지 대사될 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계속 내가 보여줄 거예요. 이게 지금 대사는 이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밖에서 당이 분해되고 해당작용 거쳐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산화적 인산화 여기를 이제 막아가지고 이제 저걸 이제 하는 과정. 그 다음에 NF 카파 B 듣다 보면 이제 저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 아까 나왔던 핵인자 카파비란 건데 이것도 보면 뭐 DNA 전사 과정 또 나오죠. DNA 나오고 전사 과정 나오고 이런 것들의 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단백질 복합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 전사인자, 그 다음에 뭐 유전자, 단백질, 아미노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 나오면은 뭔가 유전자와 이제 관계 있다라고 이제 자꾸 이제 아셔야 돼. 그 중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NF-kappaB 잘못된 여기 또 있네. 전사 조절 계속 나오죠. 전사 이제는 이제 알겠죠. 전사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전사를 조절해서 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초래한다. 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엠토로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효소네 효소 이렇게 된 거. 지금 또 나와서 단백질 나왔고 효소가 나왔어요. 효소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들 효소나 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이 쭉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 또 전사, 번역 등을 통하여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그 뒤에서 하면서 정리하면서 끝낼 거예요. 아까 말한 센트럴 도그마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 스테3, 나치, 옥스포스 다 나왔죠. NF-kappaB, 윈트 신호, 엠토로 이런 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봤더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무슨 전사인자, 그죠? 전사인자, 무슨 비정상 신호, 요건 효소, 그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런 아주 작은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사람들이 저렇게 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저 약물이 어떤 그냥 항암작용 한다가 아니라 저렇게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가지고 다 밝혀진 거라니까.
자, 됐고.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거 이거 보면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준 아까 유전자 나왔었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들은 세계 유전자고 전사인자를 보다가 유전자군이었고 쭉 보면서 준 단백질의 공통구조는 DNA 결합 영역이고 아미노산의 풍부한 영역과 인접한 유전지포로 구성된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끝낼 거예요. 이제 자, 이거 이제 센트럴 도그마 이제 마지막 이거 하면서 끝낼 건데 센트럴 도그마가 뭐냐면 DNA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RNA 들어보셨죠? RNA도? 그 다음에 마지막 단백질 요 세 가지 잘 보세요 방법이 맨 처음에 1940년대에 40년대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 폐렴균을 가지고 DNA를 했는데 독성이 있는 폐렴균 그 다음에 독성이 없는 폐렴균으로 전달되니까 독성이 없던 거에 갑자기 독성이 생겼다. 그래서 이 DNA가 뭔가 중요한 유전물질이구나 라는 걸 1940년대에 발견했어요. DNA가 유전물질이다. 그리고 1953년도에 유명한 사람들인데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 구조를 발견했어요. 나선형 구조라 해가지고 그때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유전 정보가 생체 내에서 전달되는지 여기 보면 분자 수준에서 밝히는 것. 제가 오늘 그래서 큰 개념만 좀 잡아줄 거예요. 분자 수준에서 밝히는 건데 이거 갖다가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는 가설을 내놨다라고 해서 오늘 저걸 이제 볼 겁니다. 자, 해석하면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는 뜻이 중심 원리라는 뜻이에요. 중심 원리. 간단해요. 잘 보세요. DNA의 유전 정보가 DNA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요? RNA를 거쳐서 마지막 단백질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센트럴 도그마.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아까 같은 말들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저걸 뒤에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이 작업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왜 계속 내가 세포 얘기를 했거든요. 세포 수준에서 생각을 해라. 대사치료에서는 요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다 계속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DNA 유전자는 여기서 세포 중에서 여기 있는 걸 핵이라 불러요. 핵. 응? DNA는 요 핵에 있어요. 핵. 그래서 현대학에서 저 유전학이라고 하는 건 이 핵에 있는 DNA를 연구하는 거예요. 응? DNA는 요 핵에 있다는 거. 그리고 밖을 다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대사치료에서는 저희가 그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라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중요하다고 분명히 그건 알고 있으라고 했고 오늘 센트럴 도그마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보세요. 옆에 있는 거. 리보솜이라는 게 중요해요. 리보솜. 응? 그 뒤에서 이제 제가 여기 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리보솜이 중요한 겁니다. 세포 막이고. 그런데 아까 이제 이거 갖다가 분자 생물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응? 사실 세포도 이 세포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몸이 60조개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작은 조직인데 지금 말한 DNA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세포보다 더 작은 것들이야 지금. 크기를 가늠을 하셔야 돼. 그래서 DNA 하면 우리 세포보다 더 작은 이 핵 속으로 그냥 완전히 가서 더 작은 걸 연구하는 게 분자 생물학이에요. 자, 분자라는 게 원자하고 요거만 개념만 하고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보니까 저기 그 아주 자료를 잘 찾아놨더라고. 이게 뭐죠? 물. 이게 물이에요, 물. 물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하면 H2O라 불러. 이건 아세요? H2O. 이건 알죠? 이걸 갖다가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그래서 분자는 원자들이 화학기를 통해서 구성한 최소의 단위체. 그래서 물 하면 H2O, 이게 분자. 그런데 H2O는 보니까 H가 뭐죠? 수소. O가 산소.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돼가지고 생긴 게 물이에요. 요거 하나하나를 원자라 불러요.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 제일 작은 게 그래서 뭐예요? 제일 작은 게? 원자. 원자. 이게 이제, 근데 원자 갖고는 뭔가 물질을 못 이뤄. 물이 딱 되려면 H2O, 처음 이렇게처럼,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H2O. 이걸 분자, 원자 개념을 알고 계신데. 그런데 이 분자도 굉장히 작은 거예요. 분자도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기서 핵보다, 이 DNA 같은 것들 다 분자거든요,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그걸 연구하는 게 유전학이에요. 지금 말하는 분자 생물학이에요, 분자 생물학. 진짜 작은 거 연구하는 거예요. 세포보다 더 작은 거. 그게 유전자. 아까 앞에 나왔던 그런 이상한 이름들이 있었잖아. 무슨 단백질, 무슨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말하는 분자들. 그런 것들. 감이 좀 약간 좀 오려고 그래요? 안 와도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요거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저런 거 다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거 요거 하면서 끝낼게요. 아까 뭐 어떻게 했죠? 처음에 DNA가 RNA로 변하고 단백질로 변하는 거. 이게 센트럴 도구마인데 처음에 DNA가 DNA로 가는 걸 복제라고 그래. 복제한다고 그래. 복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 이거는 똑같은 그 DNA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일단은 복제가 돼야 얘가 계속해가지고 분열할 때 유전자가 계속해가지고 복제가 돼야지 계속 얘가 분열을 해도 똑같은 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DNA를 복제하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DNA가 지금 이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포의 핵에 있는 거, 핵. 핵에서 복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사. 자, 이제 전사 나왔어요. 전사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인데 DNA에서 RNA로 이제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NA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RNA에 뺏기는 것. 그 비유를 여기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전자라고 하는 거 DNA는 일단은 밖으로 못 나가. 핵 밖으로 못 나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서관으로 비교했을 때 책이 다 대출되는 책도 있고 대출 안 되는 책이 있어요. 응? 그건 대출 못 해. 그런데 내가 그 책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몇 고개를 좀 대출을 못 하니까 가져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 부분을 복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복사해서 나가는 게 바로 RNA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에서 일단 DNA는 못 나가고 그럼 일단 RNA가 그 유전 정보 중에서 그 중에서 필요한 거를 복사를 해서 RNA가 얘가 이 핵 밖으로 빠져나와요. 핵 밖으로 빠져나와서 세포질에 있는 어디로 가느냐? 아까 리보솜이란 데가 리보솜. 아까 여기 세포질에서 내가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요거 리보솜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여기 이제 유전학에서는 리보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얘가 RNA가 빠져나가서 얘가 RNA가 어디로 가냐면 리보솜으로 가요. 밖으로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인데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그걸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DNA 처음에 복제가 이루어지고 전사 RNA가 끄집었고 밖으로 나와서 핵 밖으로 나와서 나중에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이 아까 나왔던 그런 유전자 실제로 밖에서 활동하는 효소 아까 뭐 단백질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분자생물학, 유전학,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 바로 학문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말한 센트럴 도그마. 근데 이게 물론 100% 이렇진 않지만 큰 흐름은 바로 이렇다는 거, 이거를 알고 있어야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거는 좀 하고 넘어가야 계속해가지고 대사치료 관심이 있어도 유전자에 대해서 계속 그러고 나와요. 논문 보면 그런 이제 무슨 유전자 이름, 이상한 이름.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유전자다, 효소다, 단백질이다. 이게 같은 말이구나. 대충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을 끌어다가 아미노산은 토탈 한 20개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리보솜에서 계속 이제 얘가 이제 RNA가 이제 정보를 갖고 끌고 나온 거야. 야, 너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서에 그게. 그럼 거기서 아미노산을 막 끌어와요. 끌어와서 붙여가지고 이제 딱 내보내고 하면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이게 바로 분자생물학의 센트럴 도그마,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웠죠?